청와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확하게 어느 단계에서 어떤 문구와 내용이 삭제가 된 건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게 삭제가 된 건지 한번 보고 라인을 보고 설명을 다시 해볼까요? 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방부가 이렇게 주무부처인데요. 네. 이 대량 살상 무기 대응과에서 이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네. 이때는 분명히 초안에 명확하게 기재가 돼 2기 있어요. 발사대가 배치되고 4기는 다른 곳에 보관 중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고가 그 정책기획관으로 올라가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까지도 이제 사실상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방부 내에서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까지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삭제된 것은 유승호 국방정책실장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네. 이것이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청와대는 분명히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선에서 보고서 내용, 문구가 삭제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정보 교수님. 네. 자,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도대체 이 문구를 왜 삭제를 지시했을 거라고 짐작이 가십니까? 네, 미국하고 합의에 의해서 네. 4기 발사대가 추가 도입 반입된 것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라고 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보고서를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네. 이렇게 고쳤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어제 그 청와대에서 발표했듯이 그게 언론에는 비공개를 하지만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걸 명백히 보고를 하지 않고 더군다나 보고서상에는 지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정책실장이 얘기했듯이 네. 후두라도 충분히 보고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후두 보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구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전 정권에서 그러니까 새 정권이 출범되기 전 4월 26일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될 당시에 이미 NSC까지 보고가 됐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미 모든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던 내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을 새 정권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항명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짐작이 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거는 맞지만 네. 문재인 새 정부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의 국군 통수권자한테 정식 보고가 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제가 보기엔 정당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 전에 이미 보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그거를 이미 아는 걸로 생각해서 내가 그거를 이제 삭제하고 그다음부터는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정권이 바뀐 마당에 어떤 핑계를 대기에는 좀 제가 보기엔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거를 전체 조사를 할 때는 보고의 고의적인 누락 네. 이게 큰 목적이었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장관이나 그 이상선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실무선에서 어떤 실무적인 그런 착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오히려 결과로 나타난 것은 환경평가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다른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원래 의도한 바하고 다른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보고서에서 어떤 문구가 어떤 이유로 삭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명확하게 국방부 정책실장 선에서 삭제가 지시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승호 실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 이후에. 일단 청와대에서는 그 위승호 실장에 대해서 해당 직무에서 배제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이제 앞으로 그 윤영찬 수석이 얘기를 한 것처럼 국방부 자체 감사나 또 감사원 직무 감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감찰에서 또 어떤 그 위승호 실장의 그 과정이 있었는지 밝혀지면 뭐 추가로 신상에 대한 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보고 문구 누락 여부 이외에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특히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했다. 이 부분이 확인됐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원래는 이제 33만 제곱미터 이상을 만약에 부지 전체가 그런다면은 전략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하라면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 부대에서 좀 환경 영향 평가를 좀 아주 생략해가지고 간단하게 받기 위해서
원래 1단계 부지를 32만 8천 제곱미터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2단계에는 다시 저거보다 상당히 더 많은 37만 제곱킬로미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방부가 이거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만약에 전략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배치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규모만 받기 위해서 혹시 32만 8천 제곱미터로 자른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전체가 70만 제곱미터나 되는 거니까. 네. 이러한 의심을 현재 새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좀 신속하게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약간의 꼼수를 쓴 거다. 이게 지금 조사 결과 내용인 거네요. 네, 꼼수치고도 조금 유치하죠. 33만 제곱미터가 안 되기 위해서 네. 약 한 2천 제곱미터만 빼버렸으니까 네. 좀 많이 빼지 어떻게 조그맣게 빼가지고 현재 네.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공여 부지가 네.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로 이렇게 작았었으면 별 더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1차 작업 부채를 너무 1차 공여 부지를 너무 크게 하고 네. 2차를 또 추가로 그 정도 또 하는 바람에 현재 오히려 문제를 크게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병 같은 데서는 네. 저거는 이제 국방부에 관련 시설 관련 법이 그렇게 된 거고 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원래 군부대 내 시설은 네. 20만 제곱미터를 넘어서면은 그 환경영향평가 정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소규모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32만으로 잘랐을 때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네네. 저희가 이제 골프장 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프장을 진입할 때 직선으로 이렇게 골프장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네. 이 능성을 따라서 이게 정상으로 향하다 보면 네. 이제 사드를 배치하려면 이제 정상 부분에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기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도로와 사드를 배치할 부지만 이렇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 32만 정도로 한 것 같고요. 이제 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저 부지를 전체를 다 이 수용을 해서 사드를 배치할 거기 때문에 네. 70만 제곱미터를 이제 군사 시설로 해서 환경 영향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서 길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꼼수로 약간 33만 이하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미군이 사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는 한 10만 제곱킬로미터면 충분합니다. 10만 제곱미터면 충분합니다. 네. 아까 금방 크로바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크로바스 뒤에 있는 마지막한 야산 꼭대기에 한 가로철 한 500m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네네. 그게 한 10만 제곱미터 되는데 현재 골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는 사실. 네. 그러나 저게 필요한 것은 사드 레이더가 앞으로 이렇게 투사가 되면은 혹시나 거기 민간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피해가 갈까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전체를 부지를 이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을 좀 다시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사드 배치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골프장 우리가 수용한 골프장 면적은 148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전체는 예. 148만 그 중에서 제곱미터요. 미군한테 공유하는 것만 70만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전체 부지가 U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부러 변형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골프장 자체가 U자형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드 배치를 하는 부분은 저렇게 U자형 전체를 쓰는 건 아니죠. 네. 자,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고요. 그리고 또, 자, 이게 의도적으로 회피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드 완전히 배치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게 기정사실화된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는 저 환경 영향 평가를 했을 때 네. 저게 긍정적으로 오케이 저 사드를 배치해도 좋다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은 사드를 배치하기엔 부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나올지 자체를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론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적인 결론이 나온다 그럼 파장이 상당히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사드 발사대가 2기밖에 배치는 안 됐지만 이 성능 자체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발사대 4기만 배치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환경 영향 평가가 다 끝날 때까지 정상적인 가동 자체를 중단시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네. 일단은 현재 미군이
두기 발사대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동 자체를 중지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이룰 때까지 현재가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라고 해서 그렇죠. 초기 작전 능력을 현재 갖춘 상태죠.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유지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언제 북한이 핵미사일로 도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두기 발사대를 운용을 하고 만약에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사드 배치가 부적절하다 그러면은 두기 발사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가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 사드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로 이 감지를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고 의아해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사드하고는 약간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치된 사드를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 또 배치된 이후에 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투명했느냐 또 정당했느냐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관련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게 국내적 조치다라는 얘기를 그 미국 관계자를 만나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국내에서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됐는지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지 네.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따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이게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 또 이 안보 라인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청와대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이유에서 왜 사의를 한 겁니까? 일단 청와대에서는 건강과 그리고 이제 여러 그 대학교 교수 시절 투서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우선 그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좀 소개를 하면 경남고를 졸업했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동문입니다. 네. 우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현재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함께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기정 전 2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박근혜 정부에서 따져보면 외교안보 수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곧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결국 사의를 표명하게 됐고 그만큼 좀 이제 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윤영찬 수석이 밝힌 이유 가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급격한 건강 악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 이 두 가지가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건강 악화는 이해가 건강 됩니다만 악화하고 시중에 도는 시중에 도는 구설이 구설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앞에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뒤에 있는 시중에 도는 구설이 가장 큰 이제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김기정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하고 5년 전에 담쟁이 포럼 발기할 때부터 이미 같이 했던 분이라 네. 잘 아는 사람인 거거든요. 네. 그러나 여성단체 쪽에서 계속적으로 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이 된 다음에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성 단체에서요. 예, 여성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낙마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그 여성과 관련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언론에 보도되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경질로 봐야 할지 사의 표명으로 봐야 할지 이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청와대는 발표를 했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경질된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걸 봐야지 옳을까요? 일단 지금은 정식 임명이 된 것이 아니라 내정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형식은 사의 표명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상의 좀 경질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당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 전에 이미 보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그거를 이미 아는 걸로 생각해서 내가 그거를 이제 삭제하고 그다음부터는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정권이 바뀐 마당에 어떤 핑계를 대기에는 좀 제가 보기엔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거를 전체 조사를 할 때는 보고의 고의적인 누락 네. 이게 큰 목적이었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장관이나 그 이상선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실무선에서 이미 NSC까지 보고가 됐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미 모든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던 내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전 정권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을 새 정권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항명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짐작이 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거는 맞지만 네, 문재인 새 정부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의 국군 통수권자한테 정식 보고가 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제가 보기엔 청와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확하게 어느 단계에서 어떤 문구와 내용이 삭제가 된 건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게 삭제가 된 건지 한번 보고 라인을 보고 설명을 다시 네, 해볼까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방부가 이렇게 주무부처인데요. 네. 이 대량 살상 무기 대응과에서 이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네. 이때는 분명히 초안에 명확하게 기재가 돼 2기 있어요. 발사대가 배치되고 4기는 다른 곳에 보관 중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고가 그 정책기획관으로 올라가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까지도 이제 사실상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방부 내에서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까지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삭제된 것은 유승호 국방정책실장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네. 이것이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청와대는 분명히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선에서 보고서 내용, 문구가 삭제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정보 교수님. 네. 자,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도대체 이 문구를 왜 삭제를 지시했을 거라고 짐작이 가십니까? 네, 미국하고 합의에 의해서 네. 4기 발사대가 추가 도입 반입된 것은 비공개로 하기로 네.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보고서를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네. 이렇게 고쳤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어제 그 청와대에서 발표했듯이 그게 언론에는 비공개로 하지만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걸 명백히 보고를 하지 않고 더군다나 보고서상에는 지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정책실장이 얘기했듯이 네. 후보라도 충분히 보고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후도 보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구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전 정권에서 그러니까 새 정권이 출범되기 전 4월 26일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될 당시에